유중원의 I love you 힐링 English.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중원의 I love you 힐링 English라는 영어 채널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쳤고,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영어를 가르치다가 요거를 한번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만들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딸이 저한테 아빠 나 토익 공부나 이런 거 좀 하려고 하는데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좀 영상 하나 찍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중원의 알러비 힐링 잉글리시 함께 하셨던 찐 구독자분께서 암기해야 할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시간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솔직히 영어 채널은 제가 포기를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딸 덕분인지 이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다가 포기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단 영어 생초 보는 시청 금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초, 중, 고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워야 하는 문장들이 많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 외워야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어 회화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양한 문법적인 책들을 학습을 하면서 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들 하세요. 외우세요. 문장 외우세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회화를 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회화, 외우는 거 당연히 맞지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혼자서 영어에 관련된 책을,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이론적으로 꿰뚫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는 그런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영어의 원리를 깨닫는 경우예요. 근데 저희 힐링 잉글리시에서는요, 원리를 먼저 암기를 하게끔 해요. 이제 그러면서 원리를 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서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요. 6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단원에서는 현재, 2단원에서는 진행형, 3단원에서는 과거, 4단원에서 과거 진행형, 완료형 이렇게 따로따로 매월 단위로 저희가 배우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것을 하나의 표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시제와 문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열심히 외워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본문 중에는 영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문법을 모른다라는 얘기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의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문법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억지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문법의 규칙이 많이 깨지긴 했어요. 요 좀 참고해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외울 때는 반드시 제가 표에 만들어드린 순서대로 암기를 하세요. 학습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차부터 차곡차곡 암기해 나가거든요. 자, 그런 원리를 여러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갑자기 영어를 잘하도록 만드는 강의가 아니고 영어의 기본 틀을 익히고 혼자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추신으로 제 딸 덕분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제 딸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영어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 1강은요. 여기 1강, 2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강이 페이지 하나나 한 두 페이지 정도 돼요. 그렇게 긴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강은 동사의 종류 3가지, 그다음 비동사 7개, 제2강은 조동사 5개, 제3강은 일반 동사 5개, 제4강은 기적의 핵심 문장 2개, 제5강은 주어가 될 수 있는 대명사 13개, 여기 명사도 같이 있어요. 비동사를 중심으로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제6강은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대명사 13개, 요거는 일반 동사 위주로 외울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제7강, 기적의 육하원칙 의문사 있는 의문문 만들기, 제8강 질문에는 답이 있다. 요거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나눠서 같이 학습을 하고요. 제9강은요, 문장 해석은 반드시 영어가 쓰여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제10강은 기적의 5형식 틀, 영어 문장 무조건 외워라. 5형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 문장을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장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11강 기적의 I love 12개 시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인데, 자, 요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찾아냈다, 발견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밖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제12강은요. 장난하냐? 해부동사 넌 뭔 뜻이 그렇게 많아? 제13강은 동사는 주어 없이 맨 앞에 혼자 있으면 네 가지가 없어? 라는 내용이고요. 제14강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12개 시제로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제15강 문장 길게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7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제16강 주어 13개가 목적어 자리에 가려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그 다음에 제17강 조동사 22개 암기하기. 앞에서 조동사 5개 있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22개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표를 또 제가 직접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8강 PP는 4가지가 있어. 저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19강 문장 길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전치사를 써봐. 자, 요거는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문장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강 동사는 반드시 5가지 형태로 암기해야 해. 자, 이것도 제 강의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1강 꾸며주는 말, 그다음에 부분적인 말, 부가적인 말.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라고 얘기하고 부분적인 말은 분사라고 얘기하고 부가적인 말은 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제22강 수동태는 왜 만들까? 그다음에 제23강 수동태도 12개 시제로 만들 수 있어. 제24강 there is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There is 12개 시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제25강 긴 문장 하나만 펴보기.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가 한 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분석해가고 다시 합치는 그런 영어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26강 품사가 뭐야? 제가 원래 대부분의 문법 책에는 이 품사에 대해서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다 놓으면 제 경험상 이거 공부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책 덮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뒤에다 넣은 이유는요. 앞에 있는 걸 딱 배우다 보면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이걸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강 동사의 종류 3가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3가지입니다. 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종류가 3가지라는 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비동사가 뭔지, 조동사가 뭔지, 일반 동사가 뭔지. 근데 이거를 딱 정해진 걸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순서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요. 비동사하고 조동사하고는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나중에 부정문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 순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몇 가지? 3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1강 두 번째 비동사의 종류 7가지. 아까 동사의 종류 3가지가 있었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거기에 비동사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7개라고 꼭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be, are, is, was, were, been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비동사의 모습은 이렇게 7개의 형태밖에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 뜻이 뭔지 아세요? 이다, 있다, 되다. 요 3가지예요. 이다, 있다, 되다.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시작. 이다, 있다, 되다. 몇 개? 7개. 시작. be, are, is, was, were, been.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다, 있다, 되다. 그리고 얘네들은 과거가 되어졌을 때 해석
해석은 쌍시옷을 붙이는 거예요. 이었다, 있었다,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will이 붙었을 때는 미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will be 이렇게 될 때는 일 거다, 있을 거다, 될 거다, 이렇게 니을 거다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한번 잠깐 볼게요. 동사의 원형이에요. am의 동사 원형도 B고 is의 동사 원형도 B고 I의 동사 원형도 B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am의 과거는 was고 is의 과거는 was예요. 자, 그 다음에 I의 과거만 were예요. were. 그리고 과거분사의 모습을 볼게요. been하고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비동사는 7개가 있어. be, am, are, is, was, were, been 7개가 있고 am, is, I에 따라서 과거의 모습만 다르고 과거분사는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3가지라 그랬어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 몇 개? 7개라고 그랬어요. be, am, are, is, was, were, been 뜻은 이다, 있다, 되다였어요. 조동사 몇 개? 5개예요. 조동사 5개.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세요. can, will, may, shall, must예요. 해볼게요. 시작. can, will, may, shall, must. 다시 한번 시작. can, will, may, shall, must. 얘네들은요.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된 거거든요. 조동사를 외우는 걸 반드시 순서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차곡차곡 지식을 쌓으면 외우는 능력이 배가가 되거든요. can은 할 수 있다. 그쵸? will은 할 거다. may는 해도 된다. may에는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shall은 원래 will처럼 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shall we dance 들어봤죠? 자, 이렇게 의문문이 되어질 땐 할까요? 라는 그런 형태로 암기를 해야 돼요. must는 뜻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can, will, may, shall, must 할 수 있다, 할 거다, 해도 된다, 할까요? 해야만 한다. may일지도 모른다, must 틀림없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동사의 종류 3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의 비동사 몇 개? 7개예요. 시작. be, am, are, is, was, were, been.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뜻은 이다, 있다, 되다예요. 조동사 몇 개? 5개예요. can, will, may, shall, must. 뜻은 할 수 있다, 할 거다, 해도 된다, 할까요? 해야만 한다, 해도 된다에 일지도 모른다, 해야만 한다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동사가 동사 앞에 붙여서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I am 천재라고 이제 만약에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천재다. 근데 거기에 앞에다가 can을 붙이는 거예요. I can be 천재. I will be 천재. I can be 천재면 나는 천재일 수 있다. 나는 천재일 거다. 아니면 천재가 될 거다. I may be 천재. 나는 천재여도 된다. 아니면 난 천재일지도 모른다. I shall be 천재. 나는 천재일 거야. I must be 천재. 나는 천재임이 틀림없어. not을 붙이면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원래 비동사만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드는데요. 조동사 뒤에 이렇게 not을 붙여가지고 부정문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you하고 일반 동사를 썼어요. 비동사 앞에 조동사를 써서도 도움을 주지만 일반 동사 앞에서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동사는 비동사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조동사를 부정문을 만들 때는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든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ou go to school은 하나만 해볼게요. You can go to school. 너는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학교에 갈 수 있다래요. You cannot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하는 문장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문장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의문문이에요. 비동사랑 조동사랑 하는 짓이 똑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비동사 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조동사를 앞으로 빼서 물어보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Can I be 천재? Will I be 천재? May I be 천재? Shall I be 천재? Must I be 천재? 이런 식으로 하고요. Can I not be 천재? 이 뜻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니? 천재일 수 없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Can you go to school? 할 수 있니? 너 갈 수 있니? 학교에 갈 수 있니? 라는 얘기인데 Can you not go to school? 아니면 Can't you go to school?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학교에 갈 수 없니?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5개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물론 일반 동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일반 동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비동사의 뜻이 3가지가 있다라 했죠. 이다, 있다, 되다. 근데 여기서 있다, 존재한다, exist라는 영어가 있는데요.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일반 동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go, love, give, call, make 요 동사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형식 할 때 이 순서대로 저희가 암기를 하거든요. go, love, give, call, make. 시작. go, love, give, call, make. 다시 한번 시작. go, love, give, call, make. 일반 동사를 해석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자, 니은 다를 꼭 붙여야 돼요. 여러분, go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암기한 거는 그냥 가다라는 이런 동사 형태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I go 하면 나는 간다예요. You go 너는 간다예요. 너는 가다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love 볼게요. love는 사랑한다예요. give는 준다. call은 부른다. make는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은다의 형태로 현재를 꼭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감 동사라는 게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다음에 맛보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요게 오감 동사인데요. see, hear, taste, smell, feel. 해볼게요. 시작. see, hear, taste, smell, feel. 시작. see, hear, taste, smell, feel. 이렇게 5개를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영어에서 정말 큰 의미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do, take, make, have, go, get. 자, 해볼게요. 시작. do, take, make, have, go, get. 다시 한번 시작. do, take, make, have, go, get.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5개 중요한 거 go, love, give, call, make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뒤에 오감 동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 요 정도는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4번째 강의입니다. 기적의 핵심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영어 문장은 한글하고 조금 달라서 한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 자체는 나는 햄버거를 목적어였죠. 그쵸? 먹습니다. 동사가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나는이라는 게 대명사예요. 나라는 이름이 저는 마음으로 청지사잖아요. 마음의 청지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대신해서 I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이게 명사예요. 그 다음에 eat 먹는다 동사죠. 동사. 동사는 동사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햄버거 아니면 그냥 햄버거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햄버거 하나의 햄버거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햄버거를 먹는다. 요게 하나의 문장의 형태예요. 나중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형식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내용 잠깐 볼까요? 비동사 문장일 때는 I am 바보. 나는 이다, 바보다. 비동사 뜻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다, 있다, 되다죠. 그죠? 여기서는 근데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바보이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문장 한번 볼게요. I love 바보. 나는 사랑한다, 바보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는 영어 글씨가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해석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적의 핵심 문장, 뭐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틀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형식, 틀을 암기하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am 바보라는 걸 암기를 해 놓으면 바보라는 자리에 다른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새예요. I am a bir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컴퓨터예요. I'm a computer. 그죠? 내가 천재예요. I'm a genius. 이렇게 할 수 있다란 말이죠. I'm geni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형식,
틀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일까요? 엄청나게 많죠. 사람 이름도 많고 여러 가지 물건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I am 바보. 우리가 여러분들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 I, 그쵸? You are 바보. He is 바보. She is 바보. This is 바보. That is 바보. It is 바보. 길동 is 바보. 길순 is 바보. We are 바보. They are 바보. These are 바보. Those are 바보.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17개를 암기를 하는 거예요. 길동이하고 길순이를 넣은 이유는요. 명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I am. 여러분들 비동사가 아까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크게로 놓고 보면 3개가 있는데 I일 때는 am이죠. You일 때는 a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일 때 길동 is잖아요. 그쵸? is. 그러니까 나하고 너. 나를 1인칭이라고 얘기하고요. 너를 2인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인칭과 1인칭 말고는 전부 다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인칭 혼자일 때는요. is가 쓰이는데 3인칭이 여럿이 있을 때는 아가 쓰여요. 그래서 I am 바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this is, that is, it is, 길동 is, 길순 is, we are, they are, these are, those are가 되는 거예요. we부터는 뒤에 있는 건 여럿이 모여 있다라는 거. we are, they are, these are, those a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조이다라는 거, 라는 바보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문 한번 볼게요. 비동사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I am not, you are not, he is not, she is not, this is not, that is not, it is not, 길동 is not, 길순 is not, we are not, they are not, these are not, those are not. 이렇게 한 호흡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요. 비동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돼요. 나중에 현재 진행형 있잖아요. 과거 진행형 있잖아요. 진행형 있을 때예요. 걔 의문문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비동사만 앞으로 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를 앞으로 뺐을 때 의문문이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암기를 이렇게 하세요. Am I, are you, is he, is she, is this, is that, is it, is 길동, is 길순, are we, are they, are these, are those. 요렇게 암기를 하세요. 실제로요, 요거를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하고 해봤는데 잘 못해요. 읽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자꾸 읽어버릇하면 나중에 회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부정 의문문이에요. Ain't I, aren't you, isn't he, isn't she, isn't this, isn't that, isn't it, isn't 길동, isn't 길순, aren't we, aren't they, aren't these, aren't those. 이 부분은요, 저도 자주 해본 게 아니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강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대명사 13개. 일반 동사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서문이에요. I love 바보. 아까는 I am 바보였었잖아요. 이번에 am이라는 위치에 love라는 일반 동사가 들어갔어요. 아까 am, are, is가 있었잖아요. 3인칭일 때 is 거기에 s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도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3인칭 혼자일 때 그러니까 he일 때 love에 s가 붙었죠. she일 때 love에 s가 붙었죠. 길동일 때 love에 s가 붙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s가 붙어 있고요. 3인칭이긴 하지만 we나 they나 these나 도주처럼 여러 명이 있을 때는 love에 s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이런 방법으로 해요. I love, you love, he loves, she loves, this loves, that loves, it loves, 길동 loves, 길순 loves, we love, they love, these love, those love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정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는 부정문을 어떻게 했죠? 비동사 뒤에다가 난만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동사일 때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동사 앞에 이상한 것들이 좀 보이죠? do not, does not, 1인칭, 2인칭 do not, 3인칭에는 does not이 쓰였다란 말이에요. 옛날에요. 평서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바보란 말이에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 2인칭일 땐 그 중간에다가 do를 넣었대요. I do love 바보. I love 바보는 나는 사랑한다 바보를인데 I do love 바보는요. 나는 사랑한다고 바보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일 때는 he does love 바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조동사란 말이에요. 조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비동사랑 똑같아요. 조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I do not love, you do not love. 3인칭일 때 he does not love예요. 근데 보세요. I나 you일 때는 do잖아요. 근데 he나 she일 때는 does예요. 아까 위에서 am이나 are 말고는 is가 있었잖아요. 그죠? 3인칭일 때는 s가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do에 s를 붙여야 되는데 o가 있단 말이에요. does라는 말이 다른 단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e를 붙이고 s를 붙여서 does를 붙였다란 말이죠. 3인칭일 때는 다 does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3인칭 복수일 때도 do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문도 이렇게 한대요. I don't, you don't, he doesn't, she doesn't, this doesn't, that doesn't, it doesn't, 길동 doesn't, 길순 doesn't, we don't, they don't, these don't, those don't.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또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비동사일 땐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됐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영어에서는 I do love 바보 여기에서 do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3인칭일 땐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He does love 바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does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조동사는 비동사랑 하는 짓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동사를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조동사를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do I love, do you love, does he love, does she love, does this love, does that love, does he love, does 길동 love, does 길순 love, do we love, do they love, do these love, do those love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어 의문문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don't라고 들어가져 있던 것, doesn't라고 들어가져 있던 것을 앞으로 빼면 됩니다. Don't I love, don't you love, doesn't he love, doesn't she love, doesn't this love, doesn't that love, doesn't it love, doesn't 길동 love, doesn't 길순 love, don't we love, don't they love, don't this love, don't those love. 자, 저도 이 문장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발음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반복해서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읽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7강입니다. 기적의 6하 원칙, 의문사 있는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적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적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암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답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고 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OW1H 그러니까 육하 원칙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아주 열심히 어디에서? 너의 방에서 on the weekend. 주말에 빨간 거 있죠. Because you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왜냐하면 너는 원한다. To be 되는 걸 원한다.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걸 원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쭉 길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because you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앞에 do나 does를 붙인다. study 그리고 you가 2인칭이기 때문에 앞에 do를 붙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Do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W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에 해당하는 게 뭐죠? you밖에 없어요. 주어가 없어질 땐 앞에 do를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who, 자 you를 없애고 who를 놓고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Who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공부하니 영어를 아주 열심히 네 방에서 주말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에는 답이 있다. 왜냐하면요, 평서문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서문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질문에 대한 걸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Who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근데 who라고 물어봤으니까 I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문장을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I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풀 센텐스로 완벽한 문장으로 답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언제입니다.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여기에서 when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on the weekend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의문문을 만들죠. Do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그럼 여기서 on the weekend를 지우고 앞에다가 when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when do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하고 퀘스천 마크로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요? 질문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주말에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장소. 어디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 기본 문장에서 장소가 어디예요? in your room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삭제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Do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에서 in your room을 제외하고 앞에다가 where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study English very hard on the weekend? 주말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네가 하냐? Where? 어디서?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질문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죠.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W. 무엇을입니다. what입니다. 요거는 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do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고 이번엔 what이라는 것은 study English잖아요. 요거를 없애는데 요거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대동사. 대신해서 사용하는 동사인데 그게 바로 do예요. 그래서 what do you do? 무엇을 너는 하니가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do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주말에 네 방에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W가 아니고 how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how, 어떻게잖아요. 그러면 위에 기본 문장에서 어떻게라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어떤 거예요? very hard가 되겠죠. 그것만 없애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study English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이렇게 합니다.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very hard, 아주 열심히라는 그런 의미로 how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why, 왜라는 말인데 이 기본 문장 외우고 뒤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Because you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요거를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요. 질문은 똑같이 만들어서 do you study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why만 붙이면 됩니다. Why do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room on the weekend? 왜? 네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네 방에서 주말에 답변은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만 해줄 수 있죠. Becaus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풀 센텐스로 만들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study English very hard in my room on the weekend becaus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의문사 있는 음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만 정말 외우면 여러분들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기본 형태를 익힐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회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개념을 좀 익히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외우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냐면 동사 위치에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목적어 위치에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기타 부사 위치에 있는 것들, in your room 장소 위치에 있는 것들, 때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른 걸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8강입니다. 질문에는 답이 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질문은 평서문에서 시작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살펴보면 답이 보이게 됩니다.
비동사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You are 바보. 비동사일 때 질문은 어떻게 만든다? 비동사를 앞으로 뺀다. 그래서 are you 바보? 비동사나 아니면 두 동사만 앞으로 나왔을 때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am 바보. You are 바보를 그대로 알아 내려오는데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yes, I am 바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ve me. 너는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됐죠. 이게 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 동사일 때 물어보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요? do를 앞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do you love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두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yes나 no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yes, I love you. 그래요.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일 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는 2인칭일 때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3인칭일 때를 한번 볼게요. She is 바보. 그녀는 입니다. 바보입니다. 비동사일 때니까 비동사를 앞으로 빼서 is she 바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까는 yes로 대답을 했으니까 이번엔 no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No, she is not 바보. 아니요. 그녀는 바보가 아닙니다. She is 바보였는데 거기에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She is not 바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일반 동사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loves me. 그녀는 사랑합니다. 나를. love에 s가 붙은 건 주어가 3인칭 혼자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She loves me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든다? 앞에 do나 does를 붙인다. 3인칭일 때는 does를 붙여요. 그래서 does를 앞에 붙였더니 뒤에 뭐가 love에 s가 없어지게 됩니다. Does she love me? 그녀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두 질문을 했으니까 yes나 no로 먼저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no로 대답을 해준다 그랬어요. No, 아니요. She doesn't love you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바꿔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가 금방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녀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그녀는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문은 평소문에서 시작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살펴보면 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질문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질문. When do you go to school? 언제 너는 학교에 가니? 과거 질문입니다. When did you go to school yesterday? 언제 너는 학교에 갔니? 어제? 미래 질문입니다. When will you go to school tomorrow? 언제 너는 갈 거니? 학교에? 내일? 현재 진행형입니다. Are you going to school? 너는 가는 중이니 학교에? 과거 진행형입니다. Were you going to school yesterday? 너는 가는 중이었니 학교에? 어제?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형 의문문 만들고 답하기예요. 일형식 you go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현재 평서문이에요. You go to school at 8 o'clock. 너는 간다 학교에 8시에.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앞에 do나 does를 붙인다 그랬어요. Do you go to school at 8 o'clock? 이렇게 질문이 됐죠? do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앞에 yes나 no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yes, I go to school at 8 o'clock. 아니면 yes, I do.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아까 do가 제가 잠깐 얘기를 했을 때 대동사라고 얘기했죠. Go to school at 8 o'clock. 요거를 한 번에 그냥 do라는 대신에 사용하는 동사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문사 있는 의문문 현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You study English very hard in your on the weekend. 요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시간만 없앤 거예요. At 8 o'clock이라는 걸 없애요. 그 대신에 앞에 when을 썼잖아요. When do you go to school? 언제 너 학교 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I go to school at 8 o'clock. 의문사가 있으니까 앞에 yes, no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I go to school at 8 o'clock.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의 과거는 went예요. went. 그래서 you went죠. 그렇죠? You went to school at 8 o'clock yesterday. 너는 갔다 학교에 8시에. 어제 8시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앞에 do를 붙이는데 과거니까 do 대신에 did를 썼잖아요. did를 써서 뒤에 있는 go는 went가 다시 go, 원형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d you go to school at 8 o'clock yesterday? 너 갔어 학교에 8시에 어제? 라고 물어보죠. 그럼 답은 이렇게 하죠. Yes, I went to school at 8 o'clock yesterday. 대동사도 똑같이 과거 모습으로 쓸 수 있어요. Yes, I did.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문사 있는 의문문 과거예요. When did you go to school yesterday? 언제 너는 갔어? 학교에 어제. 아니면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쓸 수도 있어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yesterday? 어저께 정확하게 몇 시에 학교에 갔어? 라는 얘기예요. 답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I went to school at 8 o'clock yesterday. 8시에 갔어요.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의문문 만들고 대답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를 미래를 만들 때는 앞에 will만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you will go. 너는 할 거다, 갈 거다 라는 얘기죠. 너는 갈 거다. to school, 학교에 8시에 tomorrow, 내일. 그러면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조동사가 하는 짓은 비동사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조동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will을 앞으로만 빼면 돼요. 그래서 Will you go to school at 8 o'clock tomorrow?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너 내일 8시 학교에 갈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답은 Yes, I will go to school at 8 o'clock tomorrow.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Yes, I will do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will을 쓸 때는 그냥 do를 생략을 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Yes, I will.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의 미래죠. 여기에서 뒤에 8 o'clock을 빼고 앞에 when만 붙였죠. When will you go to school tomorrow? 너 내일 몇 시 학교 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답을 할 때는 I will go to school at 8 o'clock tomorrow.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돼요. 물론 답을 at 8 o'clock 이렇게 8 o'clock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항상 full sentence로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at 8 o'clock 요것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갖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 의문문 만들고 대답하기입니다. You go 요걸 진행형으로 만들면 동사에다가 비동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이게 진행형이 되는데 I am, you are잖아요. you에 붙는 비동사는 I예요. You are 고에다가 ing를 붙였습니다. You are going. 너는 가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you are going to school. 너는 가는 중이다 학교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동사가 있는 동사의 형태는 비동사만 앞으로 빼면 물어보는 말이 돼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죠. 너 학교 가는 중이니? 답은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또 yes나 no로 대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Yes, I am going to school.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Yes, I am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진행 의문문 만들고 대답하기입니다. You are going은 너는 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여기에서 과거로 만들 수 있는 건 비동사를 과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7개가 있었잖아요. be, are, is, was, were, been. 거기에 a가 과거가 되려면 were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you were going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너는 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you were going to school. 너는 가는 중이었다. 학교에. 과거지만 과거도 비동사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Were you going to school? 너 학교 가는 중이었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답할 때 yes나 no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yes, I. 자,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I라고 대답해요. I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am이나 was가 되는데 그래서 답할 때 과거 물어봤으니까 I was going to school이 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Yes, I was.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9강입니다. 9강은 문장 해석은 반드시 영어 쓰여진 순서대로 해석해야 된다. 앞서서도 영어 해석할 때 제가 문장 순서대로 해석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영어의 순서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짧은 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직독직해를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mels Humps라는 낙타의 혹들이라는 짧은 동화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camels walked in the desert for 10 days. They didn't eat at all. They didn't drink either. But the camels don't look so bad. How is that possible? The key is the hump. Because of their humps, camels can do this. The hump is fat box. Camels use the fat for energy. How useful the humps are.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camels, 몇몇의 낙타들이 walked, 걸어갔습니다. In the desert, 사막에서 for, 동안 10 days, 열흘 동안. They, 그들은 didn't, 하지 않았어요. Eat, 먹지 않았어요. At all, 전혀. They, 그들은 didn't, 하지 않았어요. Drink, 마시지 않았어요. Either, 역시. But, 하지만 the camels, 그 낙타들은 don't, 하지 않습니다. Look, 보이지 않습니다. So bad, 아주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How, 어떻게 일까요? That possible, 저것이 가능할까요? The key, 그 열쇠는 is입니다. The hump, 혹입니다. Because of, 때문에, their humps, 그들의 혹들 때문에, camels, 낙타들은 can, 할 수 있습니다. do, 할 수 있습니다. this, 이것을. The hump, 그 혹은 is입니다. 하나의 fat box, 지방 박스입니다. Camels, 낙타들은 use, 사용합니다. The fat, 그 지방을 사용합니다. For energy, for raw energy, 에너지로. How useful, 얼마나 유용한가요? The humps, 그 혹들은 are. 이런 방법으로 읽으면서 바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긴 문장이 되더라도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영어의 순서대로 직독직해하는 방법을 계속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빨리 해석하고 영어를 우리 모국어처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강의입니다. 기적의 5형식 틀 영어 문장. 물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정말 밥 먹듯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런 형태로 특히 또 영어로 쓰였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도 모르고 이걸 이렇구나 라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의문점을 잘 해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형식은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I go, 나는 간다. 뒤에 어떤 목적어나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도 문장이 되는 것. 자, S는 subject라 그래서 주인이 되는 말 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V는 verb라 그래서 동사, 움직이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예요. 이 형식은요.
여러분들 이걸 문법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도 익혀두지 않으면 영어 공부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 형식 한번 볼게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세 번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C인데 S는 아까 얘기했던 서브젝트고요. C는 complement예요. 그래서 complement는 보어라고 해요. 요거를 뭐라고 길게 얘기하냐면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SC는 주격 보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VO인데요. S는 주어, V는 동사, 그 다음에 O는 목적어가 되겠는데 목적어는 object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명사.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면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you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SVIODO. SVIODO 이렇게 리듬감 있게 외워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 I는 indirect예요. D는 direct예요. direct는 직접적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indirect는 간접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do는 직접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I give you a gift. 나는 준다. 너에게 뭐를 하나의 선물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주는데 선물을 준대요. 누구한테? 너에게. 요거 너한테 해당하는 요거 자체가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하는 요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삼형식은 I love you 똑같이 you이기는 하지만 이 you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근데 사형식에는요 진짜 목적어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누구한테? 너에게. 그래서 이게 간접 목적어가 IO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형식 한번 볼게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OC라고 돼 있어. O는 목적어인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OC는요 목적어, 그리고 C는 저 위에 있는 이 형식에 있는 C하고 똑같아요. complement예요. 보충해주는 말이죠. 누구를? 아까는 SC는 주어를 보충해줬어요. 근데 OC는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 게 있냐면 You call me 바보. 너는 부른다. 나를 뭐라고? 바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형식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사형식에서는 하나의 선물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형식에서는요. 너는 부른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가 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를 보충해주는 말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형식부터 SV, SVSC, SVO, SVIODO, SVOOC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국말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예요. 그런데요. 잘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는 전부 다 명사예요. 그리고 동사는 그냥 동사의 모습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 뭐냐면 주격 보어죠.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어는 명사예요. 두 번째 동사는 당연히 동사의 모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어는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happy. 나중에 뒤에 가서 암기할 거예요. 너는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해피가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이 형식 동사는요. 그렇게 뒤에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형식 한번 볼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주어는 당연히 명사만 오고요.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오고요. 목적어는 명사만 오는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투부정사도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요. 동명사는 원래 동사인데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투정사, 동명사 이렇게 세 개의 형태가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형식 볼게요. 주어는 당연히 명사고요. 동사도 당연히 동사고요.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둘 다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5형식을 볼게요. 주어 명사고요. 동사 동사고요. 목적어 당연히 명사고요. 목적보가 명사가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도 올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오냐면 투부정사도 오기도 하고 동사의 원형이 오기도 하고 현재 분사가 오기도 하고 과거 분사가 오기도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텐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 같이 니은이 붙어서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반드시 암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아이고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아이고. 1형식 아이고입니다. 2형식은 I am Bob, I am happy, I'm in the room, I will be a teacher, I feel good. 암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I am Bob, I am happy, I'm in the room, I will be a teacher, I feel good.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입니다. 행복합니다. 얘가 뭐냐면 비동사일 때 형용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I am. 비동사의 뜻 세 가지가 있죠. 이다, 있다, 되다죠. 여기에서 am은 세 번째 am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 쓰일 때는요. 뒤에 잘 봐봐요. 전치사 in이라는 게 있죠.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있다. in the room. 방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I will be a teacher. 비동사의 뜻 세 가지 중에 이다, 있다, 되다라는 뜻이 있죠. will be,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a teacher, 선생님이 될 거다. I feel good. 나는 느낀다. 좋게 느낀다라는 말인데 오감 동사가 이 형식으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뒤에 형용사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형식 I고, 2형식 I am Bob, I am happy, I am in the room, I will be a teacher, I feel good. 요게 2형식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형식입니다. I love you. 요게 대표적인 3형식 문장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목적어는 반드시 를, 3형식 목적어는 반드시 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3형식의 두 번째 문장 I deserve. 난 자격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to win the prize. win the prize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deserve라는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3형식 동사 중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고 오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오는 동사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도 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명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to 부정사도 명사의 뜻, 동명사도 명사의 뜻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I deserve to win the prize. I mind opening the window. 나는 꺼립니다. 뭘 꺼리냐면 이 mind라는 말이 명사로는 마음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꺼립니다. 뭐 하는 걸? opening, 여는 것을 꺼린대요.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것을 꺼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3형식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I love you. I deserve to win the prize. I mind opening the window.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형식부터 3형식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I go, I am Bob, I am happy, I am in the room, I will be a teacher, I feel good. I love you. I deserve to win the prize. I mind opening the window.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암기한 게 아니에요. 얘는 1형식부터 3형식까지의 틀을 암기했다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형식입니다. 제가 앞에서 일반 동사 5가지 암기를 하라고 얘기했죠. go,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 give, call, make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이 4형식 동사 give, 그래서 암기를 한 거예요. I give you a gift예요. 나는 준다. you, 너에게. gift, 하나의 선물을이죠. 준다. you가 여기에는 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에게로 해석을 했어요. 너에게 하나의 선물을. 4형식에는 명사가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will inform.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will이 붙었으니까 미래잖아요. 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뭐를요? you, 너에게예요. 그 다음에 that이라는 게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도 명사잖아요. 끝에 명사라고 쓰여 있죠. 관계 대명사가 쓸 땐 뒤에 문장이 하나가 전체가 와요. 뭐냐면 I have a good idea. 난 너에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제공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볼게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I will inform you that I have a good idea. 이렇게 문장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1형식부터 3형식까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I go, I am Baba, I'm happy, I'm in the room, I will be a teacher, I feel good. 3형식 가볼게요. I love you, I deserve to win the prize, I mind opening the window. 4형식은 I give you a gift, I will inform you that I have a good idea. 요거를 그냥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5형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call하고 make를 5형식 대표적인 동사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You call me 바보. 너는 부른다. 나를. 4형식에서는 세 번째에 있는 명사를 에게라고 해석을 했지만 5형식에서는 세 번째에 있는 명사를 르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부른다.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명사가 두 개가 사용되어졌죠. 이번에는 you make me happy. 너는 만든다. 나를 어떻게? happy. 행복하게. 여기서 보면 happy라는 게 형용사잖아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5형식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형태를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You tell me to phone home. 너는 말하는데 나에게 뭐 하라고? To phone home. 집에 전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명사하고 to 부정사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도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You heard me sing in the classroom. heard. 이게 또 오감동사에 해당하는 게 또 5형식에서 사용되어 줄 땐 이렇게 쓰여진대요. You heard me sing in the classroom. 너는 듣습니다. me. 여기는 나에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그래서 너는 듣습니다. 내가 sing 노래하는 걸 듣습니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노래하는 걸 듣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you saw me 너는 봤습니다. me 내가 뭐 하는 걸 dancing 아까는 그냥 노래한다라는 그런 행위 자체를 말했지만 dancing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춤을 추고 있는 나를 봤던 거예요. in the classroom에서요. 그 다음에 you got my arm. 너는 시켰어요. 내 팔이 broken. 부러지게 시켰어요. while playing soccer. 동안 뭐 하는 동안? playing soccer 하는 동안. 축구하는 동안에 내 팔이 부러지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팔을 부러지게 시켰어. 부러지게 만들었어. 요게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시킨 거예요. 내 팔을 부러지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broken은 수동 형태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과거 분사가 있기 때문에. 요 바로 위에 dancing 현재 분사는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주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형태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5형식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You call me Baba, you make me happy. You tell me to phone home. You heard me sing in the classroom. You saw me dancing in the classroom. You got my arm broken while playing soccer.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 I am Baba, I am happy, I am in the room, I will be a teacher, I feel good. I love you, I deserve to win the prize, I mind opening the window. I give you a gift, I will inform you that I have a good idea. You call me Baba, you make me happy, you tell me to phone home. You heard me sing in the classroom, you saw me dancing in the classroom. You got my arm broken while playing soccer.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완전히 암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의 문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강좌는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혼자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